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강남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약 한 달간 해제 영향으로 송파구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등 정책 번복으로 강남 3구와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 양극화는 더욱 심화된 모습입니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악성 미분양은 계속 늘며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은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23,722가구입니다. 세종시와 경기 김포시에서 시세 차익 2억 원가량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줍줍 물량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물건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서울 집값이 한 템포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또 조기 대선과 관련된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이 좀 몰아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세종, 그리고 야당 유력 대선 후보 이재명 예비 후보의 동네로 알려진 분당이 수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부동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좀 들려오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느 지역이 급부상하게 될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날이 많이 따뜻해지는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완전히 따뜻해졌는데요. 네, 이제 기온도 20도가 넘고 그래서 집에 있는 반팔을 꺼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월요일 나른한 오후 1시 제가 책임지고 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투자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진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방송 함께 하시면서 강경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장님의 또 알짜 부동산 투자 정보를 듣기 전에 먼저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 하나를 살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뒷번호 0312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4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현재는 동작구에 거주 중인데 재개발은 노량진 뉴타운에 2017년부터 투자를 해놨습니다. 6월에 근무지가 송파로 이전을 해서 앞으로 송파에서 거주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입학하기 전까지 투룸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빌라 거주를 선호하지는 않아서 실입주로 송파 하비오프루지오 오피스텔과 송파 테라펠리체를 알아봤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자세한 글을 좀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송파에서 또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일단 답변에 앞서서 노량진 뉴타운을 2017년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이때는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3억 미만으로 투자하셨을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지금은 이게 한 12억에서 벌써 15억 정도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지금 근무지가 바뀌어서 실입주를 어떤 거를 매수를 하나 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핵심이 이 투룸입니다. 투룸. 그리고 투룸에서는 보통 29제곱미터가 있고요. 그리고 39제곱인데요. 자, 이 투룸의 공급을 보시면요. 이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대단지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공급을 하자니 조합원들은 이런 소형 평수를 선택하지 않고요. 일반 분양도 이 귀하디 귀한 청약 통장을 소형에 잘 쓰질 않기 때문에 공급이 잘 일어나질 않는데요. 그래서 공급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공급이 일어날 때는 이게 또 청약이 잘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파크 포레온입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24평과 또 34평 완판을 했었습니다. 우려와 달리 그때 평당 3,700에 완판을 했었는데요. 29제곱 그리고 39제곱 49제곱이요. 전용 제곱미터입니다. 요게 899세대가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미분양이 나서 당시에 뭐 인터넷에서는 막 그거 봐라 또 뭐 이렇게 비싸게 분양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게 무순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무순위. 요게 899세대가 하루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완판이 됐고요. 완판이 된 것이 모질라서 6.6대 1 정도로 아주 높은 경쟁률에 하루 만에 소진이 됐는데 한 900가구 가까운 그 물량이 하루 만에 소진이 됐는데요. 이 분양가가 당시 29제곱이 7억이었습니다. 7억이었고 39입니다. 39가 7억이었고 49가 요게 8억이었습니다. 분양가가 그때 뭐 이거 비싸서 사겠냐 그랬는데 지금 어떨까요? 이 15억입니다. 15억. 그리고 49제곱이요. 지금 16억 5천입니다. 자, 이런 특색을 보이는 게 이 투룸, 이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송파 전체를 보더라도 그렇게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리센치 같은 경우 27제곱짜리가 한 700세대 정도 있는데요. 요게 지금 14억 정도 합니다. 14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헬리오 시티에 얘가 39제곱짜리가 있는데 요게 지금 14억 정도 합니다. 얘도. 그래서 여기는 요게 13평형인데요. 평당으로 따지면 지금 1억이 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비싼 게 이 투룸 아파트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급이 좀 그 조합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아까 그 테라 펠리체처럼 역세권 소형 아파트 여기서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피스텔에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빌라에서 집중적으로 공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9제곱 같은 경우는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답변을 원래는 빌라를 사셔라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빌라 거주는 지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둘 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테라 펠리체를 좀 권해드리는 이유가 이 하비오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1인
이rin일 때는 직주 근접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밑에 가든 파이브도 있고 굉장히 살기가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그게 한 3,600세대 이상이 넘기 때문에 복도로 쭉 이루어져 있고 좀 가족이 좀 거주하기에는 약간 정서적으로도 좀 삭막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거나 1인일 때는 하비오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2인이시니까 테라펠리체를 요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보시면 테라펠리체가 제가 여기 주변에 좀 왔다 갔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현장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역세권 아파트, 소형 아파트의 특징이 사거리에 있고 이런 도로들이 넓기 때문에 보통 한 20m 이상으로 이루어지죠, 도로가. 그래서 좀 개발지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저도 이런 유형의 한 동짜리 건물들을 시행도 많이 하고 시공도 많이 했었는데요. 분양이 굉장히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초역세권에 있고요. 또 한 필지에 준주거나 상업지구에 이렇게 삐쭉 한 15층 이상 건물을 지어 놓으면 이 채광과 조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거주와 또 그 전세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29제곱이나 39제곱의 공급을 늘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요. 빌라가 지금 22년과 23년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오피스텔은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공급이 거의 제로화 됐는데요. 이런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것을 한 6억 정도에 구입하셔서 전세가 4억 5천이다.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이게 9월 한 요 정도 바운더리까지는요. 문정이나 아니면 이런 계룡, 오금 같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에서 9월 30일 또는 1년 지나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랬을 때는 갭 투자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물건을 좀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 투룸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빌라를 추천드리려고 했지만 나는 빌라를 선호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디가 좋은지 조금 더 비교해 드렸거든요. 송파 테라펠리체의 손을 들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에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강경훈 소장과 함께 1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중급지가 과연 어디인지 상급지가 될 만한 곳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광진구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진구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구이동을 봤는데요. 오늘은 강남보다 더 뜨겁습니다. 지금 광진구가. 그래서 소액 투자 1억으로 가능한 필승 우리가 투자를 해도 항상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필승 전략을 한번 제가 갖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졸리시더라도 오늘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잠깐 짧게 하고 지나갈 텐데요. 제가 상급지를 설정을 해놓은 곳은 한 11개 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빨간색은 1억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강남 3구 그리고 용산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이 주황색에 우리가 투자를 하셔도 충분한 성과를 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포, 광진, 그리고 양천, 영등포, 동작, 강동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광진구를 광진구는요. 제가 투자를 굉장히 지금 1억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너무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도 많이 날 수 있는데요. 이 중랑구로 보시면
이 상봉 아주 뛰어난 지역이고요. 청량리. 자, 그리고 여기 성수전략지구가 있죠. 그리고 강남은 전체가 아주 핫합니다. 그리고 잠실이 있고요. 우리 강동은 또 고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입지는 이 빨간색이 3개나 됩니다. 5개 중에 3개를 둘러싸여 있고요. 주변은 이렇게 강동, 동대문, 중랑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는 앞으로 1억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 투자하지 못할 지역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잠깐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1억으로 투자하실 때는요, 현실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1억으로 투자하시려면 외곽이나 하급지 또 비선호 지역으로 점점 위치를 바꾸게 되시면서, 자,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황금성이 악화가 되고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자체를 좀 회피하게 되고, 이제 나는 그냥 하던 일이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로소득 쪽으로 자꾸 이렇게 집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살면서 정말 부동산 이 재개발 투자를 성공하셔야,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나중에 노후가 그 한 채만 성공해도 정말 편안한 노후를 사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팍스TV 항상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억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상급지에 투자하시면서 성공 필승 전략이 있는데요.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일단 심한 지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완성 전이어야 되고요. 미추진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물리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굉장한 열의를 보이는 그런 지역이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를 싸게 할 수 있나, 싸게 할 수 있는 시기를 잘 판단해서 또 투자를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광진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광진구 절반을 놓고 봤을 때 북쪽으로는 입지가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이동과 오늘 말씀드릴 곳이 중곡동입니다. 중곡동. 그래서 중곡동도 보시면요. 자, 미추진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추진이 당연히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렴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분양 빌라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실 때 1억으로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을 보시면요. 중곡역 일대와 건대입구역 이렇게 남북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아차산역, 구의역, 그리고 광나루역, 강변역인데요. 자, 이렇게 북쪽은 우리가 아주 기회가 많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지역이랑 저희가 요 지역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오늘 말씀드린 지역은요. 중곡 역세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이 곳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1억짜리 물건을 잘 발견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지난주는요. 저희가 여기를 봤었죠. 구의 3동이랑 구의 1동을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요 중곡역 인근을 보실 텐데요. 자, 여기 입지를 설명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재개발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요. 이 동의율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노후도도 좋아야 되고 동의율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요. 저는 동의율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광진구죠, 그리고 서울시가 수립해놓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냐,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부합하고 서울시나 광진구에서 의지가 굉장히 많으면요. 동의율은 명분에 불과하게 됩니다.
동의율이 적거나 추진이 안 돼 있어도요. 구청에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주민들이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어느 장점이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1억 투자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후도도 완성이 됐고 우리가 막 동네에서 추진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로 이렇게 내려가면요. 여기서부터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나 아직 동의율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아주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홍보도 하고 있다. 이럴 때 투자하실 때는요. 상급지에 1억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정말로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신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청의 기본계획, 도시 기본계획을요. 구청은 이 위에 군자역 윗부분을요. 여기 보시면 마치 우리 면목동 상봉 밑에 면목동을 보는 것 같은데요. 면목동 보시면요. 구역이 지정 안 돼 있는 데가 없죠. 모아타운에서부터 신통기에까지 아주 빡빡하게 지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중곡동이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신다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예로 2월 달에 여기 신통기획이 선정이 됐죠.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이 중곡역 쪽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상 굉장히 많은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 그리고 이 김고랑 천을 다시 복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서울시와 광진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도 다 나중에 정비 계획이 들어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투자하셨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 화면에서 그러면 노후도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중곡동 일대를 보시면 70%가 웬만한 지역은 다 7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노후도는 충족이 된 상태고요. 이쪽 지도를 보시면 광진구에서 이 해답지를 다 공개를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에 관한 이 구역을 기초조사를 다 해놓은 건데요. 이 파란색은 신통기획 추진 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놨죠. 그러나 빨간색으로 또 박스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신통기획 추진 가능 지역 똑같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박원순 때는 주거정비지수라는 것을 동원을 해서 재개발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 주거정비지수가 철폐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로 돌려보면요. 그 주거정비지수가 철폐가 될 수 있을까? 재개발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 개정이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신통기획의 이 3종 접도율 그리고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 이 빨간색은 지금 거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안 맞지만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 왜냐? 여기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이대로 건물 무너질 때까지 주저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 개정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1억대에 투자하실 수 있는 찬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지역도 다 결국에는 신통기획으로 다 가능한 지역이고요. 특히 아차산 밑쪽으로는 1종을 또 2종으로 또 종상향 추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곡동 전체가 다 이렇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동의율이 없어도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역은요. 이 중곡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이 보라색으로 쳐져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다 미래를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자, 여기 중곡역 앞에요. 여기가
보건복지타운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임장 가보시면 날씨도 좋은데 임장 가보시면 새 건물로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요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는데 이게 민간으로 갈지 뭐 어찌 됐건 계속 역세권 사업으로 지금 갈 예정이고요. 요게 조감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타운은 이렇게 완성이 돼 있고요. 요게 복합사업이 되고요. 그 옆에 화양 변전소 개발이 요것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삼각형 땅이 진료소 부지 주차장 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복합 개발 사업이 여기 그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고요. 변전소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이 신통기획 1호 전국 1호점입니다. 1호집. 그래서 신양빌라 재건축 사업도 여기서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의료 복합단지 배후 주거지라고 해서 요 밑에 부분을요. 지금 준주거 종상향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2종에서요. 준주거로 용도지구를 지금 상향을 해줘서 지금 조감도 상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여기 재개발 추진이 된다면 배후 지역, 직주 근접 아파트로 지금 계획을 미리 잡아 놓은 겁니다. 이런 데 투자하실 때 굉장히 저렴하게 1억이라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나중에 향후 프리미엄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곳이 배후 지역, 준주거 종상향이 완료된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타운 구역으로도요. 네, 광진구에서는 다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지역인데요. 24개 블록으로 친절하게 기본 계획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에 신통계획이 완료가 됐고요. 여러분들 여기 투자하셔도 앞으로 저렴한 물건이 자기가 정말 좋은 물건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그럼 자신 있게 투자를 하셔도 여기서는 앞으로 나중에 면목동처럼 전부 다 개발이 일어나는 그런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이게 완전 돈다발로 보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 이런 지역에 지금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통기획이 지금 선정이 됐죠. 이쪽은. 자, 그래서 중곡동 투자 포인트인데요. 광진구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최대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통기획 선정됐고 개발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자역, 중곡역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잘 수립이 돼 있고요. 중곡 역세권 준주거 지역 선점 투자를 한번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저가 물량 소진 후에 신축과 추진이 병합이 된다면 여기도 투룸 바로 5억대 이상으로 형성이 되는 지역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적극적인 개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의 청신호가 켜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급지 1억 투자 가능한 지역이고요. 자,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그리고 그 더 앞서서 우리가 이때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과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면 아주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공 확률이 높은 상급지 투자인데요. 그래서 양극화가 있는 상급지를 선정하라고 그랬고요. 미추진 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상으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낮은 가격에 선점 투자 그랬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유망 지역 내 저가 매물이 만약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다 소진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요. 빌라 신축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추진이 되면서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다시 되는데요. 그랬을 때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3억대에 살 수 있던 그런 지역의 그 물건들이 투룸이 신축이 생기면서 5억대 시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개발 초기 수익이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기 재개발 선점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요. 또 이에 대해서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또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재개발 추세를 보면 이 재개발 초기 단계에 이 많은 수익이 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초기에 선점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1억이라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광진구에서 구이동에 이어 중곡동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소장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투자해볼 만한 알짜 지역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이번 시간 이어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따뜻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힘찬 이번 주 한 주 시작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꼭꼭 집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지역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이 법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이었죠. 국토교통부가 이 도심 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제도적인 기반이 조금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법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어떤 지역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되는지 이 이야기를 좀 이사님께 전해 듣고자 해요. 네, 오늘은 지역 소개에 앞서서 이제 새로 시행된 특별법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추천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도심복합개발법이라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2025년 2월 7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으니까 제가 정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속하게 이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 지역이나 이제 준공업 지역 등의 용적률을 이제 상향을 해주어서 민간 사업자가 도심 노후 지역에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보다 좀 우선시하는 특별법이라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도심 역세권 지역에 아파트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역세권 500m 이내로 성장 거점형 혁신지구랑 주거 중심형 혁신지구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랑은 관계가 없이 지하철이 2개 그리고 2개가 교차를 하고 더블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 가능하고요. 주거 중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이상 된 건물이 40% 그러니까 노후도가 즉 40% 이상이 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포인트는 바로 역세권 500m 이내라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역세권 재개발 요건은 250m 이내로 이제 심의 거치면 보통 350m까지 늘어날 수는 있는데, 본 법은 500m 이내로 충족 요건이 굉장히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00m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또 노후도 요건 같은 경우에도 기존 이제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이 60% 노후도 돼야 되는데, 본 법은 20년 이상 건물이 40%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더 개발이 용이하게 규제가 완화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용적률 법적 상한의 최대 140%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500%에서 140%가 상향돼서 최대 700%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 방식은 조합원 이제 20인이 초과가 되면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또 가능하다는 점인데,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사업 속도가 빠르고 금융 비용도 좀 실질적으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성도 굉장히 높고 또 빠른 재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에 좀 관심을 가지고 발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에는 역세권 재개발 지역에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에 이 서울에 공급할 만한 땅이 많이 없다 보니 어떻게 해야 공급을 좀 늘릴 수 있을까, 빠르게 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온 특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지역을 오늘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지역이 양천구 목동인데요. 목동 입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먼저 소개해드릴 지역은 양천구 목동입니다. 요 도심복합개발법과 좀 관련해서 좀 적합한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 좀 찾아보다가 한 두 군데 정도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양천구 목동이고요. 목동은 서울의 이제 서남권, 그러니까 양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
동쪽으로는 서울의 3도시민 여의도, 그리고 다리 건너는 마포구, 그리고 또 위로는 한강변을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하면 이제 바로 서울의 3대 학군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탄탄한 탄탄한 학군과 목동 학원가 때문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는 지역이고요. 목동에서도 제가 오늘 좀 특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바로 목동이고, 서울의 지하철 황금 노선 9호선 염창역에 인접한 지도상에서 빨갛게 이제 표시를 한 지역입니다. 염창역은 9호선 중에서도 급행 열차가 정차하는 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강남이나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강남 여의도권뿐만 아니라 마곡 업무지구 직장인까지 수요층으로 유입되기 좋은 이점을 가진 지역입니다. 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요 지금 양천구 목동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황들이 좀 주변에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9호선 염창역 바로 아래로 보시면은 목동 523-45번지 일대로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사업 면적은 12,000제곱 정도 되고요. 지하 3층에서 24층 높이로 한 10개 동, 그러니까 411세대에 건립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 목 2동 232번지 일대인데요. 2022년도 신속통합기획 2차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 보시면 목 4동 모아타운이고, 여기는 2024년도 6월에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또 선정이 되었고, 면적은 한 5만 제곱미터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목 2동 504번지 일대인데, 여기도 현재 이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동에는 현재 수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위치도 좀 좋고 주민들의 의지 또한 좀 높은 곳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다른 여러 개발이 진행되는 제가 위에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보다 훨씬 더 좋고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도상 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심 복합 개발에서 주거 중심형 복합 개발은 역세권 500m 이내, 그리고 20년 이상 된 건물이 40%, 즉 노후도가 40% 이상이 되면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역세권 500m 이내이고요. 노후도는 현재 보니까 50% 이상이었습니다. 30년 이상으로 50% 이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 중심형 혁신지구 요건이 충족이 되어서 역세권 재개발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이 최대 500%에서 140%를 상향한 700%까지 받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고요. 요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는 이제 황금 노선,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초역세권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급행 열차가 또 정차를 하는 또 중요한 역입니다. 또 둘째로는 염창역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지금 현재 모아타운도 요건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아타운 개발도 가능하고 도심 복합도 가능하고, 어떠한 이 두 가지가 벌써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좋고 투자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세권 혁신지구로 개발을 하면은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용적률 700%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굉장히 좀 빠르게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재개발 용적률 250%인 것에 비하면 7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점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동 양천구 일대는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심복합개발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지역으로 양천구 목동 지역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재개발까지 그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겠죠.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이사님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이 법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지역은 동작구 사당으로 좀 가보고자 합니다. 사당의 입지부터 또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곳은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여기 서울을 25개 구를 반으로 딱 이렇게 나누면 한강의 남쪽 정중앙에 있는 곳이 동작구입니다. 그래서 동작구 위쪽으로는 용산, 동쪽으로는 이제 서초,
아래로는 이제 관악구가 이렇게 인접을 해 있고요. 동작구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노량진동, 흑석동, 상도동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릴 사당동이 있는데요. 그중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또 더블 역세권 이수역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바로 길 건너에 보시면은 서초구 방배동과 매우 인접해 있고 지역 상권이나 생활권은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배동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 사당동도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강남이나 여의도 또 마포나 용산 등 서울의 주요 지역은 모두 30분 이내로 전부 접근이 가능한 교통적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적인 학군이나 뭐 전통시장, 대형마트도 공존을 하고 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공원까지도 전부 다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우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요. 사당동은 2호선, 4호선, 7호선 등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경기, 과천, 안양, 수원 등으로 연결되는 광역버스가 몰려드는 환승 거점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아니면 다음날 새벽까지도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통학하는 직장인, 대학생 등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실거주 수요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역, 이수역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도 거의 주 7일 상권으로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 지역은 전월세 임대수도 굉장히 풍부하고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 동작구 사당동 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황을 제가 또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당동 지역은 과거에는 이제 바로 길 건너 이제 방배동과 비교를 하면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었는데 하지만 현재는 사당동도 가격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사당 두산 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 수는 한 450세대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현재 30평형 기준으로 한 18억 정도 호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보시면은 90년대식 재건축을 좀 바라보고 있는 사당 대림 아파트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0평형대 기준으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가 된 사당 우성, 극동, 신동아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아래로는 이제 2027년도 입주 예정인 이수역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당 대림 아파트와 두산 이브 아파트 사이에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몇 달 전에 정비 계획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면적은 약 26,000제곱 정도 규모이고요. 지하 규모는 이제 지하 6층에서 지상 37층까지 600세대 이상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로는 이제 사당 15구역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 중이고 면적은 한 15만 제곱미터로 굉장히 큽니다. 무려 3,000세대 이상을 이제 계획 중이고요. 동의율은 이미 6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사당 16구역이 2025년도 첫 번째 신속통합기획 9개 구역 중에 하나로 이번에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후보지로 선정된 9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좀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면적은 한 4만 제곱미터 정도이고 건립세대는 한 850세대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는 사당 5구역이라고 있고요. 2024년도 2월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를 했고 총 세대수는 한 510세대 정도입니다. 이처럼 동작구 사당동은 특히 이수역 인근으로는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더욱더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까 방배동이 오르면 사당동도 좀 따라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분위기도 바로 옆에 방배 5구역이나 6구역, 15구역의 성공적인 재건축과 그 분위기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당동의 이제 투자 추천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도상 좀 빨간색으로 제가 또 표시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보다도 위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노후도 또한 현재 70%라서 굉장히 높고요. 현재 종합원수는 한 150명조차 되지 않는데 이수역은 특히 용적률을 또 700%까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세대수의 약 한 1000세대 정도 이상의 규모로 예상이 되고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청마다 조금씩 다른데 동작구청은 이제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또 호재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위치도 초역세권이고 노후도도 적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서 좀 빠르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사업성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이 사당동도 말씀드리면은요.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이수역 더블 역세권, 초역세권으로 위치가 가장 좋다는 점, 그리고 노후도도 70%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요. 이수역은 용적률이 또 700%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 이 지역은 기존 역세권 재개발도 가능하고 오늘 또 소개해드린 이수역 역세권 혁신지구로도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높은 사업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투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역시 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지역 동작구 사당동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두 지역 양천구 목동과 이 동작구 사당동에 투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예상해야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목동 염창역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는 현재 투룸 기준으로는 한 3억 초반, 임대가는 한 2억 초반으로 실투자금은 약 1억 정도면은 이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서울의 이 정도 지역에 이런 소액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재개발 투자처로 많이 주목을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의 역세권 혁신지구 재개발 가능성을 좀 보시고 소액으로 먼저 선점하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주목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분들께 5천만 원의 무상 증여를 활용해 주시면서 투자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추후 청약시에도 무주택자로 또 간주가 되고 청약의 기회도 잃지 않고 재개발 투자도 해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투자처로 양천구 목동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수역 역세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세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투자 물건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투룸 기준으로는 한 5억대 후반, 전세도 한 2억대 후반으로 투자금은 한 3억 정도였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가 4억대 후반,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1억대 후반으로 역시나 실투자금은 한 3억대 정도로 움직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실투자금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의 가치 또한 이미 굉장히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알아보시고 투자해 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을 이제 투자를 하시더라도 입지가 좋고 또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좀 교집합이 많은 곳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 재개발도 되고 모아타운도 되고 아까 도심 복합도 되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한번 임장해 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에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방식으로 모두 적용해봐서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만큼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 두 곳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거거든요. 양천구 목동 그리고 동작구 사당동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그 지역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김문준 이사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나는 월요일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